네오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티켓을 사러 왔으 분명 제 차례가 맞고 기다린 시간도 꽤 됐는데요. 차례 같은 소리 하지 마세. 유명인이라면 다 되는 줄 아나요? 여기서까지 특별 대우받으려고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매표원은 창구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비웃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 순서가 되어서.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모르세요? 매표원은 호되게 몰아붙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역대합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승객들은 웅성거리다가 모두 입을 다물고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혹시 문과영 맞지?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와, 저 사람 정말 매섭게 구네. 한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귀옛말을 하자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게 유명인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중얼거렸다. 분위기는 곧 이건 잘못됐지 않아? 라는 합의로 흐르는 듯 했지만 아직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문가영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쑥덕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발 이 일로 더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노려보는 매표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실례하지만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못? 그런 것 없겠죠. 그냥 유명인 행세하면서 특혜 누리려는 거. 아니면 다행이죠. 매표원은 아직도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특혜라뇨. 저도 여기에 줄 서 있었고 제 순서가 돼서 표를 사려는 것뿐이에요. 그럼 가만히 좀 있으세. 지금 다른 사람들 표 끊는 중이니까. 차례고 뭐고 내가 판단해요. 하지만 아까부터 기다렸고 몇 명이나 제 앞으로 새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매표원은 창구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비웃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 당신 같은 사람 생방송이든 드라마든 간에 다 응석바디인 줄 알지만 여긴 그런 곳이 아니니까. 역 안이 점점 더 싸늘해졌다. 일부 승객들은 뭐야 저 사람 너무 심하잖아 라며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못했다. 문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자신을 지켜보는 모든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려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으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 저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잘 풀어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참 대단하네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와, 직접 보니 되게 차분하다 라며 조용히 감탄했다. 한편 매표원은 곁에서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고개짓을 했다. 경비요원 불러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변 직원이 살짝 난처한 표정으로 묻는다. 정말 불러야 하나요? 지금 분위기가 좀... 하지만 매표원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얼른요, 지체하지 마세. 우린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보셨죠? 금방 경비가 와서 당신을 밖으로 내보낼 겁니. 그러니까 얌전히 계세요. 매표원의 말투에는 일방적인 승리감이 느껴졌다. 문가영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정말 오해가 있다면 풀어보고 싶거든요. 그 순간 웅성거리는 관중 속에서 한 여성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성에게 집중되자 그녀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제가 줄을 쭉 서 있다가 봤는데 이분 문가영 씨은 분명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차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표를 먼저 끊어주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 대우 요구 같은 건 못 받습니다. 매표원은 헛기침을 하며 그 여성을 노려봤다. 손님, 괜히 연예인 편 들지 마세.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뒤로 뒷거래가 있거나 유착관계 같은 게 있어서 쉽게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문가영이 작게 한숨을 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어떤 오해를 받았다면 그 부분 분명히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니, 말이란 건 다 그렇게 하죠. 뭐, 팬들이야 알아서 당신 편 들어주겠지만 우린 속을 모르잖아요. 혹시 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문가영? 들어봤죠? 지금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배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인들 대우해주다간 역규정도 다 무너져요. 그건 역규정 문제라기보단 매표원님 개인적인 편견 아닐까요? 주위에서 오! 하는 작고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표원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살짝 붉어진 얼굴로 대꾸했다. 편견이라니 저는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원칙이라면 먼저 기다린 손님에게 순서대로 표를 발권해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야겠죠. 그, 그건 매표원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지금 아니 굉장히 혼잡하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해도 당신처럼 알려진 사람이면 뭔가 특혜를 바랄 거라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문가영은 잠시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게 쉽게 일반화하시면 곤란해요.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요. 뭐 그렇게 말을 잘하니까 연예인 하겠지만 매표원은 또다시 비꼬았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이거 불쌍하네. 문가영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특혜를 요구했나?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또 다른 승객은 역장이나 책임자가 와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소공어렸다 그때. 매표원 옆에서 여전히 불안하게 서 있던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혹시 역장님께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매표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화를 냈다. 쓸데없이 역장님 부르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런 일 흔치 않긴 하죠. 주변 사람 중 누군가 작게 이야기하자 다른 이가 그래도 가끔은 있어. 규정이니 뭐니 하면서 승객 상대로 갑질하는 거라고 맞장구 쳤다. 그제야 슬슬 그 분위기에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 경비가 올 테니 그렇게 아시고. 매표원은 재차 강조했다. 문가영은 그런 말을 듣고도 차분히 창구를 바라보았다. 제가 그냥 나가면 당신께선 제 오해를 영원히 푸시지 못하겠죠. 그리고 저도 제 억울함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돌아가야 할 거고요.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른 채 상처만 남을 것 같아요. 상처, 연예인이라면 욕먹는 게 일상일 텐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누구나 마음이 아프면 힘든 법이죠.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흥, 듣기 좋게 말하네. 매표원은 마치 이것이 사소한 말싸움에 불과하다는 듯 픽 웃어버렸다. 그러자 뒤편에 있던 중년 남성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보아하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괜히 시비 거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참 줄 섰는데 특혜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지금 매표원님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들 순서를 막 뒤섞었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손님,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시죠. 이건 제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요?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하자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역장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도 들려왔다. 한 젊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 막말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문제가 크지. 매표원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금 촬영하시는 분, 촬영 중단하세요. 무단 촬영은 불법이라고요. 왜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서비스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걸 기록하는 건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이가 대답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그러는 사이 마침내 역장과 보안요원이 함께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역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매표원은 곧장 손가락으로 문가영을 가리켰다. 이분이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줄도 제대로 안 서면서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가영은 당황한 듯 보안요원을 바라봤다. 저는 단지 순서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 뒤로 오신 분들이 먼저 표를 발권받고
제가 기다린 게 너무 길어져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쭈어봤을 뿐입니다. 역장님, 제가 다 지켜봤어요. 아까 손을 들었던 여성이 다시 나섰다. 문가영 씨가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계속 정중했어요. 문제는 이 매표원님이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답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새치기 상황도 분명했고요. 역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매표원을 보았다. 사실입니까? 매표원은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다. 혼잡해서 일시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역규정을 무시하라고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문가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 그런 적 없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역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습, 우리가 다 보고 있었어요 라고 거들었다. 이에 역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네요. 매표원님,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고객 응대는 친절과 공정이 우선입니다. 매표원은 여전히 뻣뻣하게 굴었다. 전 잘못한 게 없습. 공정성 지키는 게 제 역할이고 이분처럼 유명인인 경우에 더 유의해야 해요. 역장은 순간 난처해 하더니 문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문가영 씨, 많이 불편을 겪으신 것 같아 죄송합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로 사무실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문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를 생각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들을 수 있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누명도 벗고 싶고 또 매표원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다만 지금 대합실이 혼잡하니 저희 사무실 가까운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거기서 갈등을 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한 관중이 큰 소리로 말한다. 우리도 함께 가도 되나요? 이게 다 같이 지켜봐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역장은 머뭇거리다 결국 허락했다. 물론 다 들어가기는 힘들 테니 일부 대표로 오시죠. 제가 연락처나 상황을 기록해서 나중에라도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문가영과 매표원 그리고 소수의 목격자들이 역장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대합실에 남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계속 지켜봐야겠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SNS로라도 공유해달라고 해야겠다. 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회의실 안에 들어서자 역장은 회의실 문을 살짝 닫고 매표원을 바라봤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서로 무슨 오해가 있는지. 매표원은 여전히 고추선 어깨로 목소리를 높였다. 오해는 무슨? 전 그냥 똑같이 대했어요. 근데 유명인이라고 나서니 규정을 어길까봐. 문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염려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연예인 특혜 같은 거 있잖아요. 줄 안 서고 먼저 표 끊는다든지. 제가 예전에 다른 유명인 손님을 응대했을 때 윗선에서 몰래 빨리 처리하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때 전 참 기분이 나빴어요. 이 시스템이 완전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절대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역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하지만 방금 일은 달랐습. 매표원님이 먼저 이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단 말이 다수의 목격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매표원은 억울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전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규정을 안내했고 줄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에요. 목격자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제가 봤는데 다짜고짜 너 같은 사람이라고 호통부터 치셨잖아요. 그건 명백히 무례였죠. 그, 그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문가영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도 시스템의 불공정을 느낀 적 있어요. 촬영 중에 다른 배우나 스태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대우받고 또 반대로 부당하게 무시당하기도 했습.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오해라면 풀고
잘못이 있다면 서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장은 매표원과 문가영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이게 간단한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유명인이면 특혜받을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있어요. 매표원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저도 사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많은 승객이 유명인을 우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압력을 넣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목격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 그런데 문가영 씨가 지금 그런 요구를 한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린 데 대해 질문하신 거죠. 매표원은 차츰 목소리를 낮추며 제가 과민 반응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고 주저했다. 이때 보안 요원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금 밖에서 사람들 많은데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결론을 내리시죠.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면 역 운영에도 부담이 크니까요. 역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매표원님, 우리 규정에 먼저 기다린 손님부터 순서대로 발권해야 한다는 명시가 있습. 매표원님이 혹시 과거 경험 때문에 과민 반응해서 이미 줄을 서 있던 문가영 씨의 순서를 뒤로 미루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한 건 명백히 잘못입니? 인정하시겠습니까? 매표원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생각하니 제가 감정에 앞섰던 것 같습. 그리고 말투가 지나쳤네요. 문가영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분이 불편하셨다면 저도 죄송해요.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저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줄을 지키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역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예인이나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를 강요받기도 하잖아요. 매표원은 마치 속에 묵은 감정을 쏟아내듯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여기서 오래 일하다 보면 갑질하듯이 나 누구 아는데 하면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연락 와서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네요. 역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누구든 평등하게 대한다는 원칙이고 또한 친절하게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입니. 그걸 잃으면 안 되죠. 매표원님, 오늘 문제 일으키신 점에 대해 문가영 씨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표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 문가영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 제가 당신을 몰아세웠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문가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저도 괜찮아요. 사실 남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 조금 낫네요. 앞으로 저도 이런 문제가 보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누굴 갑질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의심하지 않도록. 역장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매표원님께는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와 교육을 실시하겠습. 그리고 문가영 씨께도 미안함을 표함니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원한 건 그저 다른 승객들처럼 똑같이 표를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누군가 오해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역에서도 공감 교육 같은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공기관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네요. 저부터도 변해야겠어요. 오늘 일로 많이 느꼈습니다. 역장은 즉각 호응했다. 좋은 의견입니. 저희도 직원 대상 워크숍이나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가영 씨 말씀처럼 공감을 주제로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회의실에 함께 들어온 목격자들이 환호하듯 응원했다. 맞아요. 단순한 친절 교육이 아니라 서로 처지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보안요원도 흐뭇한 표정으로 다들 동의하시면 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겠네요 라며 거들었다. 역장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공공장소에서의 갈등을 공감 교육으로 풀어내는 모델을 제안할 수 있죠. 문가영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가영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바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야 영광이죠.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니 이번 기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되고
일행이 다시 대합실로 나왔을 때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어떻게 됐어요? 문가영 씨 괜찮으세요? 매표원은 뭐라 하나요? 역장이 사람들을 향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일부 오해와 불친절 응대로 갈등이 생겼으나 모두 잘 해결됐습. 우리 역에서는 이후로 직원 대상 공감 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를 계기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자 매표원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마이크 같은 것을 잡고 말문을 열었다. 제가 오늘 감정적으로 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더욱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사람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격려했다. 문가영도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저한테 큰 교훈이 됐어요. 사실 저도 많은 분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한 목격자가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면 꼭 영상으로 남겨서 SNS에 공유하고 싶습. 어떠세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역장이 웃으며 긍정했다. 좋습. 오히려 저희가 먼저 홍보자료로 삼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싶네요. 공감교육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문가영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 언론 인터뷰나 워크숍 홍보가 필요하면 알려주세. 대신 너무 과도하게 제 사생활을 소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공감에 집중하자는 뜻이니까. 사람들은 와 멋있다. 역시 방송에서만 보는 게 아니구나라며 감탄 어린 시선을 보냈다. 어떤 이는 이런 경우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진짜 사람이 좋다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진 뒤 역장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자, 오늘 업무가 많이 밀렸으니 신속히 처리해 주세. 그리고 매표원님, 혹시나 불편하시면 좀 쉬셨다가 근무 복귀하셔도 됩니다. 매표원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다. 아니요, 괜찮습. 바로 일하겠습. 대신 제가 직접 문가영 씨 표를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저도 표를 사러 온 것이니 제 목적은 사실 이거 하나였어요. 매표소로 돌아온 둘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표를 주고받았다. 매표원은 조심스럽게 요금과 시간을 안내하고 정확한 좌석 번호를 확인해 주었다. 죄송했어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좀 더 일찍 상황을 부드럽게 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덕분에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역장님께서 제안하신 공감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쳤다. 몇몇 승객은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서로에게 이거 완전 드라마 같네. 대신 실제 상황이고 결말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끝나니까 참 다행이다. 잘못된 건 분명 제대로 짚었고 또 사과하고 화해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라고 했다. 그 후 문가영이 표를 손에 들고 고개를 돌리자 여기저기서 문가영 씨 파이팅! 응원할게요. 기사 볼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오늘. 다들 조심히 가세요. 그날 저녁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문가영 기차역에서 굴욕당하다. 그러나 결과는 감동 반전. 같은 제목의 영상과 글이 쏟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공유하며 유명인이라고 무조건 특혜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 공감 교육 꼭 필요한 것 같다. 문가영 진짜 대인배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일부는 매표원분도 결국 사과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니 다행이다. 라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며칠 후 역장은 기자회견에 나서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전국 기차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를 그냥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제도적 개선의 계기로 삼겠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역장은 굳은 표정으로 다짐을 밝혔다. 그리고 화면에 영상이 나오자 기자들은 역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모양이군요. 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문과영도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누구나 크고 작은 오해와 편견에 부딪힐 수 있다. 중요한 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소셜미디어에서 인용하며 역시 배우로서의 영입뿐 아니라 인격도 훌륭하네라고 찬사를 보냈다. 한편 그날 대합실에서 상황을 촬영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유튜브에 현장 영상을 풀버전으로 올렸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 보면 결국 말이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댓글이 호응을 얻었다. 누군가는 댓글에 나도 비슷한 부당 대우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내봐야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정도 물어보고 싶다. 라며 실천을 다짐했다. 역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감 워크숍 준비가 한창이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기획했다. 매표원은 그 프로젝트의 첫 수강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 더 절실하게 배우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역장과 매표원이 나눈 대화가 작은 기사로 실렸다. 매표원. 제가 과거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좌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똑같이 대했나 봅니 다 제 책임이죠. 역장. 이제부터는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감은 결국 서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독자들은 댓글로 역장님도 멋있고 매표원님의 반성도 좋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이라고 응원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전국 기차역으로 확산됐다. 다른 역 관계자들도 우리도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다. 고객 응대를 다시 배워야겠다. 라며 열의를 보였다. 몇몇 역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친절 공감 서비스 개선을 실시했고 매표소에서 연예인과 일반인을 구분 없이 대한다는 원칙이 더욱 강조됐다. 시민들은 이제 역에서 줄 세우는 것도 더 공정해진 것 같아요. 라며 호평했다. 어느 한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유명인에 대한 편견,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 해결 과정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제작진은 문과영 측에 출연을 요청했으나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면 인터뷰 정도는 좋지만 너무 과도한 노출은 지양하고 싶다. 이번에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라며 정중히 답했다. 그날 문과영은 SNS에 짤막한 글을 남겼다. 우리는 모두 공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 오늘의 갈등이 내일의 이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이보다 공통점을 찾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워들은 너무 좋은 말이네요. 우리도 일상에서 실천해 볼게요. 라며 환영했다. 그 글의 마지막에는 작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저에게 언제든 DM 주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될게요. 사람들은 그 글을 공유하며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연예인이 이런 제안을 해주니 용기가 난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온 나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셈이었다. 매표원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게 됐다. 문과영은 유명인으로서 차별이나 편견 대신 진정한 대화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역장과 직원들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마음가짐도 바꿔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 역장실 앞에서 언론이 열리는 날 매표원은 조용히 저부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뒤 어떻게 고쳐나가느냐죠. 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매표원은 울컥한 듯하지만 웃음을 띠고 고개를 숙였다. 문과영 역시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바깥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던 문과영은 마지막으로 짧은 말을 남겼다.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떠한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 이 역에서 보여준 노력처럼 작지만 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해요. 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매표원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넘기자 매표원은 진중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선 제가 배운 것부터 실천하겠습.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감 워크숍에서 얻은 배움을 제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 요구가 들어온다면 공정하게 대처하되 지나친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경청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기자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렸다. 댓글은 실시간으로 달렸다. 이런 변화 보기 좋네요. 나도 내 생활에서 이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 공감 워크숍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겠다. 이후 기차역에서는 공감 워크숍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매표원과 다른 직원들은 서로의 근무 태도를 체크하며 조금씩 더 상냥해지고 열린 마음으로 승객을 맞이했다. 그리고 승객들 역시 작은 문제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혹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몇 주 뒤 문가영은 다른 일정으로 다시 기차역을 찾았다. 그를 본 매표원과 직원들이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여기 분위기 많이 달라졌네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승객들도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며 격려해 주었다. 좋은 일 하러 오신 건가요? 또다시 워크숍 관련 회의 있다고 들었는데 응원합니다. 라고 외쳤다. 문가영은 이 작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대합실 정영을 바라봤다. 한창 분주하게 티켓을 구매하고 스크린을 확인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매표소 직원들은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려 할 때면 이젠 한결 쉽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군가는 작은 다툼이 일어나자 직원님, 공감 교육 받으셨죠?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웃으며 말했고 직원은 네, 그러니까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풍경을 지켜보던 문가영은 몸을 돌려 승강장으로 향했다. 마침 차가 들어오기 직전 플랫폼이 부산스러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시작됐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걸 보니 뿌듯하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글을 남겼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내일도 파이팅! 이 글을 본 팔로워들은 댓글로 계속 지켜볼게요. 좋은 영향력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공감 실천할게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곧 더 큰 변화가 오겠지. 라는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마침내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문가영은 조용히 탑승하며 승객들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전한 귀갓길 되세요. 여기저기서 환대와 응원이 이어졌다. 열차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오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모두 정말 따뜻하시네요. 라며 화답했다. 문가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 안에서 부딪힌 갈등이 이제는 이해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대화로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다뤄서 더 많은 사람이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게 결심을 다졌다. 그렇게 기차가 출발하고 점차 멀어지는 승강장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 다음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가요 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전국의 사람들에게 닿았고 기차역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감이라는 핵심 가치를 사회 전반에 퍼뜨렸다. 한편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침묵하지 않고 함께 바꿔볼 수 있을까?
언젠가 또 다른 역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떠올리며 공감과 대화를 선택할 것이다. 적어도 그 가능성이 열렸음을 모두가 깨달은 날이었다. 이봐요, 다음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지금처럼 휴대폰도 켜놓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봐요. 좋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는다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세. 사람이 모이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럼 혹시 소식이 궁금하실 땐 제 채널에 와서 확인하세. 아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장도 곧 공유할 거니까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의 약속을 하듯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서도 작은 부조리나 편견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문가영과 매표원의 사례처럼 갈등 속에서도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내일의 더 나은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